오늘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뉴욕시에 주말이 지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공립학교들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학교 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료진들은 새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장이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백악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멕시코산 수입 비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죄수가 철조망을 넘어 탈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째 검거되지 않고 있어 인근 학교와 공공시설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 모녀가 식료품 체인점인 트레이더조에 납품된 한국식 냉동 김밥을 시식하는 영상을 올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물량이 완판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90도를 넘어서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화씨 92도를 넘어서는 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센트럴파크를 기준으로 3일 연속 90도를 넘는 더운 날이 이어지자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과 북부 뉴저지, 허드슨밸리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말까지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과 내일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소식으로 인해 기온은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 한낮 기온은 85도, 토요일 83도, 일요일 80도로 조금씩 낮아지며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려진 폭염주의보로 인해 일부 학군에서는 수업을 일찍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쿨링센터를 재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최고 기온 화씨 70도대로 진입합니다. 화요일 79도, 수요일 75도로 전형적인 9월의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 뉴욕시 도심을 중심으로 폭풍을 동반한 산발적인 비가 예상되며 변덕스러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말을 앞두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며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 주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원 6명으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아 부크빈더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려면 헌법이 지켜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사람들이 직책을 맡지 않게 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이 마지막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수정헌법 14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수정헌법 14조는 2024년 대선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급진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이 선거를 훔치려는 또 다른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의 공립학교들이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는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학교 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올 여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원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학군 및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검사 키트와 마스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요청이 제출되면 검사 키트와 N95 및 KN95 마스크를 각 학군에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 보건국은 학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을 검토하고 지역 보건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인 공중보건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의 지침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를 장려하고 증상이 생길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며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위생 습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와 함께 뉴욕주의 다양한 교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3,000만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교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1차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국이 취약계층 지원자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군의 지침을 내리는 법안과 공립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늘부터 새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의 방문객 출입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학부모 등 공립학교 방문자들은 학교 건물 밖 정문에 설치된 화상 카메라 앞에서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1차로 학교 안전요원에게 구두로 확인한 후 교내에 들어간 다음 신분증과 방문 사유서 제출 등 2차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단계 화상 카메라 설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늦어도 내년 봄까지 744개 초등학교에 정문 화상 카메라 설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저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새 하위 변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새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파괴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이 백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투표 후 승인이 결정되면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파이저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쥐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 새 변이에 강력한 항체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치료되지 않은 자연 항체 반응에 비해 새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 8.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변이 BA.286은 지난 7월 덴마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변이로 미국에서도 최근 미시건, 뉴욕, 버지니아주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각국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스터샷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독감처럼 매년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통의 독감이나 감기처럼 코로나19는 고령층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면역이 약한 사람들, 60세 이상 노인들은 올 가을, 겨울을 대비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NYC 백신 파인더를 통해 인근 접종 가능 병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장이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백악관을 향해서도 비상세트를 선포하고 이민자 문제에 개입해달라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1만 명,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젯밤 맨해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으로 보내겠다는 텍사스의 미치광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에벗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시정을 장악한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북부 도시에 보내는 에벗 주지사의 조치가 화제가 되자 다른 남부 국경지대의 주지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망명 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매달 수천 명씩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백악관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끝이 안 보이는 이민자 문제는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이민자 문제로 향후 3년간 120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는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뉴욕시의 소방과 보건, 공원 관련 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이민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파크, 랜들섬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남부 국경에 뉴욕은 물가가 비싸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른 도시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중국산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입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한편 멕시코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년간 미국의 수입 상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평균 14.6%였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기 직전인 2018년 3월까지 1년간 21.8%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취약성 등을 감안해 공급망을 재편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 멕시코와 베트남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품 수입 중 멕시코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평균 15%로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 30년간의 관련 데이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전임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549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의 제품 중 352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했으며 지난해 연말 만료기간을 올해 9월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가 교도소 철조망을 넘고 탈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일주일째 검거되지 않고 있어 인근 학교와 식물원 등 공공시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AP통신은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를 탈출한 브라질인 다넬로 카발칸테가 일주일째 검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발칸테는 지난달 31일 교도소의 철조망을 넘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교도관이 도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카발칸테가 탈옥한 지 약 1시간가량이 지나고서였습니다. 교도소 측은 탈출 당시 카발칸테가 찍힌 감시 카메라를 공개했는데 영상 속 그는 벽에 손을 짚은 다음 반대편 벽에 발을 디뎌 수직으로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길로 철조망을 넘고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카발칸테는 탈옥 이후 인근 거주 지역에서 현재까지 6차례 CCTV 등에 포착됐으나 아직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근처에 있는 여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조치했고 지난 6일에는 한 식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집과 차량의 문을 철저히 잠그고 탈옥범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이미 멀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카발칸테는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칼로 3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2017년 브라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미국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 최대 식료품 체인 중 하나인 트레이더 조의 전국 500여 개 매장에 납품된 한국식 냉동 김밥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물량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NBC는 틱톡에서 음식 블로그를 하는 한인 모녀가 올린 시식 영상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국 음식 블로거 안 씨는 영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냉동 김밥을 시식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냉동 김밥입니다. 이러한 조리법이 이해가 안 간다던 안 씨의 어머니는 이내 김밥을 맛보고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은 20여일 만에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나도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 한국인 어머니의 리뷰는 신뢰가 간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문화권의 미국인들이 김밥 시식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2주 뒤 김밥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NBC의 설명입니다. 냉동 김밥의 인기에 판매사인 트레이더 조도 놀랐습니다. 트레이더 조의 한 직원은 매장에서 사람들이 김밥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았다며 심지어 나는 백인들이 주류인 지역에 살고 있고 김밥 구매자 역시 백인이었다고 NBC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팝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문화적 노출이 엄청나게 컸다라며 내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도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NBC는 한국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소셜미디어가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K-컬처는 빠른 속도로 주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열풍을 불러온 안 씨는 5살 때 어머니가 김밥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한국 문화가 수용되고 소비되는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더 존의 첫 물량이 완판되면서 이제 이곳에서 김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인들은 H마트 등 한인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식품 유통업체 리브라더스의 사장인 로빈 리 씨는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냉동 김밥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물가의 뉴욕주 푸드 스탬프 수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푸드 스탬프 월 수령액 최소 금액은 $23로 달걀, 빵, 유제품, 육류 등 필수 품목 가격 상승세를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 하원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자격을 갖춘 각 가구에 최소 $95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스 주 하원 의원은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늘렸지만 이제는 종료됐고 수혜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 상원 측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방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약 406만 9,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100만 명은 지난 7월 30일 이후 세이브 프로그램에 신규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은 월 상환액 납부 부담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에서 225%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육부는 시간당 $15 미만을 버는 대출자는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H-1B 외에 주재원 비자 L-1 소지자는 빠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 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이를 다른 비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했거나 갱신한 한인들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비자 갱신이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은 2004년까지 허용됐지만 신청자의 신원 조회 강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H-1B 등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자는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3,000건 줄어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6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주에 비해 4만 건 줄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